제 맘속엔 오직 하나, 우승을 원합니다. 손흥민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자신의 목표입니다. 이 말은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꺼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쉽다며 우승이라고 했죠. 2008년 리그컵 대회 우승 말고는 16년 동안 우승을 해본 적이 없고, 손흥민도 당연히 그 안에 9시즌 동안 우승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2018-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때 흘린 눈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들 앞에 약속하면서 우승을 하면 울고 싶었는지 이후에 손흥민은 울지 않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이라 할지라도 손흥민의 이 발언에는 납득을 못하거나 비웃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손흥민의 목표는 언젠가는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욕심이 많은 선수라고 했었는데 정말 욕심이 많은 선수가 맞네요. 영국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4위 안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를 맞출 뿐 우승에 대해서는 전혀 엮여있지도 않습니다. 최근 게리 네빌이 토트넘이 4위에 들 것이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했더니 아스날 레전드 이안 라이트는 네빌의 선택에 충격을 받는 듯한 놀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네빌은 지난 시즌에도 엔지 감독의 전술을 정말 흥미로워하면서 극찬을 했고, 손흥민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극찬한 현 축구 전문 해설위원입니다. 살짝 의아한 건 맨유가 3위가 되고 리버풀은 추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하, 의외죠. 그 누구도 토트넘을 우승 후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토트넘이 최소 10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되겠죠. 지난 시즌도 딱 그랬으니까요. 레스터시티, 에버튼, 뉴캐슬, 아스날, 브렌트포드, 맨유, 브라이튼,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 빌라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중상위권 팀들이 즐비합니다. 스케줄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없고 10경기 안에 강, 중, 약 팀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확실히 느낀 건 손흥민이 욕심이 정말 많은 선수구나 였습니다. 그는 정말 레전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레전드 정도가 아니라 토트넘의 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손흥민은 특히 제가 주장으로 있을 때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저에겐 정말 특별한 의미가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언제나 필드에서 뛰고 싶어하는 선수고 양민혁에게도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거라면서 축구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은 선수인데 우승을 위해서라면 벤치에 있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손흥민은 우승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우승이 어떤 타이틀인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우승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승, 트로피라고만 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고 토트넘은 그동안 잘 나가다가 무너졌던 팀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까지 리그에서 120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22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4년을 더 뛴다고 하면 50골 정도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득점 랭킹 10위 안에도 들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의 BBC는 올 시즌 손흥민을 득점왕 후보로 넣기도 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손흥민은 득점 랭킹 6위에 오른다는 건데 그 정도라고 해도 20골 가까운 기록이 된다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득점 순위도 껑충 뛰어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현역 은퇴한 선수들이 손흥민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손흥민이 이렇게 득점왕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해준 건 무조건 무리뉴 감독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월드클래스 칭호부터 손흥민 케인의 합작골을 급격하게 늘게 하면서 중원에서 손흥민에게 연결만 해주는 능력 있는 선수만 있다면 손흥민이 해결한다는 걸 증명시켜버린 감독입니다.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 때부터 전반기에 엄청난 득점력을 보였고 후반기에는 역시나 팀이 부상 이탈로 부진하면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리뉴 감독이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콘테 감독도 페리시치만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손흥민은 계속 득점왕 후보에 올랐을 것이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수 있었겠죠. 손흥민은 지난 시즌 17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밖에라고 한 이유는 20라운드에서 12골을 기록하면서 20골도 무난히 돌파할 뿐만 아니라 득점왕 도전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역시 팀 스포츠인 만큼 팀이 부진하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손흥민은 우연치 않게 득점왕 후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팀이 손흥민 중심으로 바뀌고 경기 중에 손흥민에게 골을 넣으라고 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득점왕 후보가 된 것입니다. 달리 보면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 케인 중심으로 이끌었다면 손흥민도 이미 살라와 비슷한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뒤늦게 축구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은 원래 손흥민이었다라는 거죠. 손흥민은 원래 손흥민이었다라는 거죠. 손흥민의 리그 최다 득점은 23골입니다. 2021-2022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혼란이 프리미어리그에 오고 나서 23골 정도로는 득점왕 하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란이 지난 시즌 27골을 넣고도 부진했다고 욕먹는 정도니까요. 거기다 혼란이 출전 경기 수도 줄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왕 후보에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의 슈팅 빈도수가 훨씬 늘어나야 합니다. 손흥민은 득점왕을 했을 때 총 슈팅이 80개였습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이 49개였습니다.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이 굉장히 많고 유효 슈팅이 골이 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게 최대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손흥민은 슈팅이 73개로 줄었습니다. 팀의 공격 중심인 선수의 슈팅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양보를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 공격수가 되면서 볼 터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요. 살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평균 100번 이상을 슈팅을 합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한 시즌 100번은 유럽 대항전, 컵대회 다 포함해야 나올 슈팅 수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슈팅 수가 리그에서 14위입니다. 주급도 저 아래라서 굉장히 불쾌한데 리그에서 빅시스 클럽 팀 내 최고 선수인데도 슈팅 수가 매우 적은 거죠. 솔직히 손흥민뿐만이 아닙니다. 공격을 이끌었던 존슨, 클루셉스키, 메디슨은 슈팅 수가 50개 이하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와 누네즈가 합친 것만 200번 슈팅이고 맨시티는 더 미쳤습니다. 홀란, 알바레즈, 필포든이 평균 90개입니다. 이 기록을 다르게 보면 상대 선수들이 쓸데없는 슈팅, 무리한 슈팅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강팀이라면 이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있을 때 케인이 평균 130개 슈팅을 했습니다. 와, 야, 너 진짜 좀 심했다. 그럴 때 손흥민이 70개 정도라도 슈팅했으니까 두 에이스에게 200개 정도가 나온 건데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나려면 슈팅수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솔랑케는 지난 시즌 82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팀이 약팀이었기 때문에 솔랑케 중심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82개였던 거죠. 강팀은 공격수들의 슈팅수 자체가 많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이 많아야만 한다는 거, 그게 올 시즌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통 스트라이커가 왔기 때문에 손흥민의 득점이 줄어들 거라 예상할 수 있는데 살라를 보면 납득할 수 없죠. 리버풀도 스트라이커를 두고 살라가 윙어를 하는데도 슈팅은 100개를 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개요? 솔직히 경기당 슈팅 3개면 100개인 거예요. 손흥민이 경기당 딱 한 번만 더 슈팅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욕심입니까? 손흥민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만큼은 손흥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손흥민은 양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룬 거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작전을 바꿔보십시오. 우승에 욕심내기 전에 경기에 욕심을 내서 양보하지 말고 그냥 쏘십시오. 슈팅 수를 늘리십시오. 아니, 딱 한 개만. 그리고 손흥민이 100개 슈팅하고 15골 넣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욕심내는 순간 토트넘의 성적도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